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87번째 백철갑 상어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속이죠? 그래서 이름도 어제는 스터전, 아틀란틱 스터전이었고 오늘은 화이트 스터전이에요. 어제하고 차이는 어제는 말 그대로 대서양종이고요. 이거는 태평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커요. 그래서 가장 큰 민물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고기가 바로 백철갑 상어입니다. 말 그대로 하얘요. 이렇게 하얗죠? 보시면 철갑이, 그러니까 이걸 인갑이라고 그러는데 바깥으로 뭐 뼈처럼 비늘이 생겼잖아요. 그게 작습니다. 어제는 등에도 있었지만 이거는 옆에만 있죠. 이렇게 하얗게 인갑이 직선을 따라 가지고 쭉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학명은 아펜서 트랜스몬타너스. 아펜서는 철갑 상어 속이고요. 트랜스몬타너스는 번역을 찾아보니까 몬타너스는 마운틴이라는 뜻이고요. 트랜스는 뭐 넘어서다. 영어에도 비슷한 그런 게 있죠. 트랜짓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을 넘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왜 그런 뜻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똑같이 차건수원의 얕은 연안하고 강바닥에 서식을 합니다. 지역은 대서양 철갑상어와는 달리 이거는 동태평양에 사는데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분포를 하고요. 엄청나게 커서 세 사람이 들어야 될 정도로 무겁습니다. 통명도 많습니다. 스터전도 있고요. 캘리포니아, 콜롬비아네요.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얘기하겠죠? 콜롬비아 스터전, 오레곤 스터전. 오레곤주가 맨 위쪽에 있는 건 아시죠? BC주 바로 밑에 있는 미국의 가장 위에 있는 워싱턴주인가 그거는? 아,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캐나다의 가장 서쪽에 있는 그런 프로빈스고 그 밑에 미국에 있는 게 워싱턴주, 그 밑이 오레곤, 뭐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퍼시픽 스터전, 세크라멘토 스터전. 세크라멘토는 캘리포니아의 가장 위쪽에 있는 데죠. 아마 사크라멘토 강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기 세크라멘토라는 도시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KT에 근무를 할 때 국제사업본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회선을 연결할 때 보면은 세크라멘토하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삼각으로 연결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저는 서울의 광화문에서 근무를 했고요.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고 부산에도 있죠. 그래서 한국에는 서울하고 부산, 그리고 미국에는 세크라멘토하고 또 하나, 그게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메쉬 형태로 네 도시를 관문곡이죠. 영어로는 게이트웨이라고 그러는데 게이트를 연결해서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통신에는 별 무리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있는 가끔씩 그 교환기가 리스타트를 할 때도 있고 완전히 죽을 때도 있거든요. 에러가 발생하면. 근데 서울에 있는 교환기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미국 통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트래픽을 전부 원래는 분산을 하죠. 예, 서울에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미국 국제전화를 연결했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뭐 어디죠? 부산으로 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 서울에 다운이 됐다. 그러면 모든 트래픽을 부산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호 연결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만약 세크라멘토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 도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쪽으로 연결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항상 통신은 24시간 연결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뭐 인터넷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전화가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화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삼중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가입자 같은 경우는 뭐 죽으면 물론 답답은 하겠지만
하나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자단은 이중화를 안 하는데 보통 가입자 위에 있는 그 리지널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이중화를 하고요. 센트럴 프로세서도 당연히 이중화를 하죠. 근데 3중화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클럭입니다. 클럭이 죽으면 이게 동기식이기 때문에 완전 모든 게 다 멈추거든요. 그래서 어, C 클럭 클럭킹 하는 거는 3중화 시키고 그리고 프로세서는 이중화 그리고 가입자단은 이중화를 안 하는 형태로 왜냐면 뭐 이중화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데는 가입자단도 이중화를 한대요. 근데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건 트레이드 오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도시입니다. 이게 어제랑 똑같이 조기어강의 철갑상어목, 철갑상어가, 철갑상어 속의 백철갑상어입니다. 백철갑상어도 제가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당연히 번역이 없겠죠. 길이는 6m까지 자라죠. 어제는 4m까지 자랐죠. 그러니까 어제 거보다 50%가 더 클 수 있다는 거고 평균 2m까지 크고요. 평균 2m 정도고 그리고 무게도 뭐 1400파운드니까 거의 뭐 70, 700kg, 700kg까지 자라는 엄청나게 크죠. 평균은 뭐 120파운드니까 뭐 660kg니까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정도면. 이건 치어네요. 치어는 조그맣게 크죠? 북미 담수에 서식하는 가장 큰 물고기입니다. 등은 회색 혹은 갈색이고요. 배로 가면서 연해지고 지느러미는 회색이 됩니다. 수염은 입 앞에 위치하고 어제 그 대서양 철갑상어도 수염이 있었죠? 뭉툭한 주둥이 끝이 끝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입보다는 주둥이 쪽에 더 가까운 그런 거고 이게 원래 감각기관이에요. 바닥에 서식하는 그런 생선들은 수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염이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그런 먹이를 그걸 갖다 감각하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염이 있는 경우는 메기도 수염이 있죠. 물이 흙탕물이라도 이 수염으로 안 보여도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등하고 측면을 따라서 비늘처럼 생긴 인갑이 있고요. 이거 보시면 등에 인갑이 있죠? 큰 강하구에 주로 서식을 합니다. 물론 바다에도 사는데 강하구에 주로 살고 얘가 기수죠. 물하고 그러니까 민물하고 짠물이 섞이는 쪽. 산란에서는 상류로 가는데 4년에 한 번 정도 올라가는 거로 3년인가? 어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연어 산란용으로 만든 레더는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멸종 위기에 속해 있고요. 치어 같은 경우는 작동 중인 터빈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 있지 않고 돌아갈 때는 그게 일부지만 지나갈 틈이 생기죠. 물론 뭐 빠르면 죽겠지만 빠르지 않은 경우는 거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출문이 항상 열리는 건 아니지만 그 넘칠 정도가 되면은 그 숨을 열죠. 그걸 열 때도 내려가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이 뭐랄까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 댐이라는 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돈을 들여서 하겠죠. 예를 들면은 뭐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아니면 농업 용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목적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그거로 인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게 물론 뭐 돈이 들어가겠죠. 댐을 건설해야 되니까. 그리고 생태 자원이 위협이 된다는 것. 그거는 이제 시시때때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철갑상어가 더 중요해졌다. 그러면은 그 비용이 더 커지는 거겠죠. 아니면 뭐 농업용수 혹은 가뭄 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또 반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 뭔지는 아시죠? 정치라는 거는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이에요. 자원이라는 거는 항상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자원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죠. 그래서 그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 거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뭄 해결하고 생태계 보호하고 이걸 동시에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느 쪽에 으로 배분을 할 건지 그걸 결정한 게 정치거든요. 그리고 그걸 결정한 사람을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물론 선거를 통해서 선택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바뀌고 또 그 사람이 잘할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민의를 듣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이 먹이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너무 길었죠? 치어는 저서의 무척추 동물을 먹고요. 오란이나 성어는 청어, 가자미, 새우, 뭐 오징어, 빙어 맛있게 잘 먹네요. 이런 걸 추가합니다. 조석죽이 영향을 받으면서 야행성 먹이를 주로 먹기 때문에 밤에 좀 더 활동적이라고 하고요. 10살이 되면 3년마다 봄으로 상류로 이동해서 좀 빠른 초속 1.5m니까 좀 빠르죠. 1.5m를 1초에 가는 거니까 상당히 빠르네요. 거기에 바다 자갈에 산란을 합니다. 이게 1.5m니까 그냥 나오면은 바로 떠내려 가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밑에 바닥 자갈에 산란하면 이 수정란이 끈끈하대요. 그래서 자갈에 붙어가지고 부화할 때까지 있고, 이게 뭐 8일 정도 부화하는데 15도인 경우 8일 정도 걸린대요. 뭐 수온이 높으면 좀 빨리 될 거고 낮으면 오래 걸리겠죠. 특히 8도 이하가 되면 수정란이 죽을 정도래요. 그래서 8도 이하에서는 산란은 안 하겠죠. 보통 10도 이상은 돼야 산란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캐비어로 인기가 있고, 아까 그 댐 때문에 산란지로 가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게 크잖아요. 6m까지 자라니까. 그러니까 잡으면은 진짜, 어, 뭐랄까, 로또죠. 바다가 아니고 강의 로또가 되니까, 멸종 위기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양식도 하고, 치어 같은 경우 수족관용으로도 인기가 있대요. 근데 큰 거는 너무 크니까 성어는 뭐 6m까지 자라려면 수족관이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제랑 똑같이 캐비아나 회로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하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729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네요. 한 15cm나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또 비가 셀 거 아니에요? 지붕에서. 오전에는 그걸 하고, 오후에는 학교에 갈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들 즐거운 순간 박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